수도권에서만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도권 인구가 약 2,600만 명인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증식이나 감염을 위해서는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숙주가 많으면 증식과 감염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감염이나 전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높다.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구 고등학생에 이어서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등은 일단 등교 중지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요. 정부는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을 고려해 봤을 때는 등교 수업, 등교 계약을 계속 추진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천 물류센터발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역학조사에 정확한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 예. 그 시발점이 이태원 클럽발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태원 클럽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천 물류센터로 왔고 네. 그다음에 고양 물류센터로도 가고 콜센터로도 가고 실제로는 학생들도 감염되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족 내 그러니까 물류센터 내 어떤 확산이 가족 내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게 학교 내 감염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교 계약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 내 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도 물류센터보다 더 큰 어떤 확산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당분간은 등교 계약을 조금 보류하거나 재검토를 하는 게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박물관, 국립공원과 같은 그 공공시설은 모두 닫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등은 운영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이 같은 수도권의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강화 조치 물론 이제 현재 권고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단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일정 네. 기간 동안은. 근데 민간 시설 지금 말씀하신 학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권고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런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네. 완벽한 실효성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이 아직도 PC방이나 뭐 이런 시설들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운영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강력한 제재 조치는 동반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완벽한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6월부터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말 차단용, 우리가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얇은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마스크 두께가 얇아지다 보면 호흡은 더 편해지겠지만 성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말씀하신 치과용,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일정 부분 차단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밖에 있는 감염원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비말로부터 나한테 감염되는 거를 방어하는 능력은 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나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에는 예. 공기 중에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썼을 때에는 그 감염 보호능을 완벽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이 새로운 진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근무자들이 이 업무 특성상 여러 곳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접촉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물류센터 감염 확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기는 과거 물류센터발 어떤 확산하고 과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비교를 하면서 이태원 클럽인 경우에는 예. 실제로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재나 신원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다. 그래서 방역망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물류센터 내에서 정규직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한 직장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장을 복수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류센터, 부천 물류센터에 초발 환자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게 5월 13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확진된 거는 23, 24일로 돼 있거든요. 한 열흘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물류센터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집에 가고 다른 직장을 가면서 지역사회로 크게 확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동선 파악을 한다, 역학조사를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은 이태원 클럽발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모호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물류센터발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부천 물류센터의 작업장, 안전모, 또 사무용품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때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상태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가능성은 좀 없지 않느냐. 지금 검출한 거는 예. 바이러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한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진단검사 하듯이 PCR 방법을 해갖고 유전자 증폭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양의 유전자만 있어도 충분히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러한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한 전파,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손 씻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예. 이제 그거보다는 실제로 물류센터 내 작업장 환경이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어떤 무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벗는 환경 그리고 그 물류센터 내에서 어떤 휴게 공간 아니면 식당 이런 데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환경에서 네.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호흡기에 그러니까 비말에 의한 전파가 더 크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얘기는 네. 물류센터 내에 상당히 그 전파가 확산됐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물을 통한 전파보다는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과정인데 물류센터와 택배 노동자의 방역 대책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지금 이 물류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로의 무게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거리 두기를 안 지킨 부분, 그러니까 마스크를 자주 벗는 부분, 그리고 요런 부분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확산이 크게 일어났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류센터와 같은 곳에서 실제로 정부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역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단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관용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엄격하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후자가 더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그러니까 물류센터 말고 다른 곳들도 좀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직장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또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렘데시비르를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식약처에 특례 수입을 신청
신청하겠다. 방금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렘데시비르 투여 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연구 결과, 그러니까 예. 임상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치료 기간을 한 4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 예. 그리고 치사율은 7% 대비 12% 이렇게 해서 한 5%포인트 정도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치사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5%포인트 낮추긴 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하진 않다. 네, 그 예. 얘기는 치사율이라는 부분은 이제 중증 환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중증 환자일 경우에는 어쨌든 치료 효과가 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은 치료 기간을 4일 정도 단축시키게 되면 물론 지금은 크게 어떤 입원 환자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과거 대구 신천지 때만 해도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이럴 때 빨리빨리 환자가 퇴원을 해주면 그 다음 환자들이 또 병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을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하려면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치료제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제때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계속 임상시험 중인 대부분의 어떤 의약품들이 현재 다른 목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 의약품들을 그러니까 목적을 달리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약물 재창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렘데시비르도 그렇고 약물 재창출의 하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특이적인 치료제는 아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칼레트라도 그렇고 클로로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대체의 어떤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어떤 효능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면 예. 그게 더 실제로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내외 업체들이 치료제 개발 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임상 시험에서 이 약의 효능과 안정성들이 하루빨리 검증이 돼서 신약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